이걸 자꾸 그 사주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거꾸로 써먹으려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게 잘 써먹으면 능력이거든. 이거는 네네. 남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서른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에는 예, 내 사주에 예, 특정 오행이 많을 때 예, 그거를 좀 잘 활용해서 대박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 와봤어요. 예, 예, 예. 뭐든지 뭐 과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예.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특정 오행이 과하다, 특정 오행이 부족하거나 없다. 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골고루 못 들어가. 음양 오행 5가지잖아요. 네. 사주팔자 글자가 8칸이잖아요. 8칸에다가 5가지를 집어넣으니까 분명히 무어는 많고 뭐는 적거나 없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불균형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개성이 되고 특성이 되는 것 뿐인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오행이 세력이 너무 강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걸 갖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주에 목이 굉장히 많으면 뭐 곡직격이다. 화가 너무 많으면 염상격이다. 이제 이런 말을 써요, 저희들이. 네네. 자, 그런데 특정 오행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것은요, 요 사람은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직업의 선택의 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특정 영역에서는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글자는요, 없거나 부족한 글자는 써먹기도 쉽지 않지만 네.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럼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냥 내 팔자에 없는 거예요. 써먹을 일도 없겠지만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근데 특정 오행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자, 이 개성이 난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써먹으면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못 써먹으면 이제 이게 내 인생을 갖다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꼬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세력이 강하신 분들은. 네네. 자, 하나씩 짚어보면요, 목이 많은 사람들. 자, 이게 보면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 성장, 전진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사주에 목이 굉장히 많다. 가만히 못 있겠죠. 네, 무조건 뻗어나가요. 장점은요, 시작이 빨라요. 판을 잘 벌려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에너지가 가장 강한 기운이 바로 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벌리기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 벌리기만 잘 벌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다. 자, 그러면 첫째가 판 여는 역할이라고 얘기해. 기획, 개척, 영업, 그다음 리더, 그다음에 뭔가 성장의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나도 무언가 성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목이 많다. 학교, 어린이, 교육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분들 있잖아요. 네네. 사주를 볼 때 우리 애가 사주에 목이 많다야. 그러면요, 칭찬하고 격려하면 날아다녀요. 그런데 약간 무시해 버리잖아요. 네네. 꺾여 버려요. 근데 한 번 꺾이면 회복이 잘 안 돼요, 목은. 그래서 목 많으신 분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마무리형 인간이 아니라 시작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은 이제 화가 지나치게 많다. 자, 화라는 단어 자체가 열정, 확산, 그리고 드러낸 표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장점은요, 사주에 화가 많으면요, 존재감이 강해요. 눈에 잘 띄어요. 지난 시간에 도화살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네. 오행 중에서 화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도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힘이 좀 있어요. 자, 표현력이 좋다 보니 분위기 장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열정적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정열적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지쳐. 이분들도 팍 올라갔다가 푹 짚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네. 다음에 표현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 내가 싫은 건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이 좋은 거는 나도 좋아요. 다만 이것이 그때그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화는 그때그때 드러나는 기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감정 기복, 변덕 이런 것도 좀 보여요. 네네. 자,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자, 몸으로 먹고 산다. 아. 몸 써서 먹고 산다. 예체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이런 쪽 느낌이 들면 좋다. 그래서 화가 많으신 분들은요. 자, 첫째,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 도화라는 것이 주목받는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고 시선을 묶어두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 그 다음에 감정 표현. 요걸 갖다가 말, 컨텐츠 혹은 어떤 예술 이런 걸로 풀어낼 수 있는 직업. 바로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토가 많으신 분들. 자, 오행에서요. 토 많은 분들이 제일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십천간 12지지에서 목화 금수는 4개씩인데 네. 토만 6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화 금수 과다이신 분들보다 토 과다이신 분들이 가장 많아요. 중심 연결 포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토를.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 버티는 힘이에요. 다음에 현실감, 꾸준하다, 안정적이다예요. 이게 물건 귀한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들이다. 연애를 해도 장기 연애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문제는요. 너무 신중해요. 중심 중용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네.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관계에서 치우침 없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단점으로 나오면요. 네. 옛날 어느 재상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니도 맞다. 니도 맞다. 그러는 당신도 옳소. 약간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이런 타입이신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애매한.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좀 아.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자, 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관리예요. 물건 귀한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안다 그랬잖아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뭔가 실무자 역할을 갖다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네. 토는 어떤 화려한 테크닉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꾸준함과 믿음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주에 토가 많으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큰 장점은 돈복이다. 말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음은 이제 금입니다. 네. 금은 결정, 결단, 그리고 기준을 세운다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자른다, 정리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요, 융통성이 좀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주에 금이 많잖아요. 네. 사람이 되게 무던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사람 무던해, 무난한 사람이다. 딱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세히 오래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딱딱 끊어져 나가요. 이게 왜? 정리정돈의 기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자, 그래서 뭔가 이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쪽. 군검경사주라 그래요, 저희들이. 그리고 검사검수. 뭔가 최종적으로 뭐라 그러나 이게 생산 단계에서 맨 끝에서 불량품 골라내는 거. 자, 이런 걸 갖다가 가장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곳, 남들을 지키게 만드는 곳. 자,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금이 많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수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자, 수 그러면 유연한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적응력, 기획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리로 먹고 살고 생각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게으를 수도 있어요. 왜? 몸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자꾸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 현실적인 머리가 참 좋아요. 흐름을 갖다가 읽을 줄 알고 기억력이 좋고 기획력이 좋고 사고가 유연해요. 사고가 유연해. 이게 겉으로 볼 때 토와 좀 비슷해. 토는 포용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네네. 토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객관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능력은 토가 탁월해요. 수는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수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지만 유연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만 유연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맞아. 이해는 안 가. 제가 왜 저러는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있겠어. 존중은 해주는. 그렇지. 존중은 해주는.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약간 그 방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좀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애를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연애를 할 때 목은 같이 성장하는 유형. 음, 화는 서로서로 표현하고 배려하는 유형. 음, 토는 관리한다. 금은 정리하고 통제한다. 수는 방관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토와 수의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이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 주면서도 정작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냉정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약간 많이 다른 기운인데도 네. 수토가 좀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 볼 그러니까요. 때는. 자, 그래서 이분은 전형적으로 머리 쓰는 일 쪽이에요. 그래서 뭐 기획, 상담, 전략, 연구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자, 그리고 이 수가 많으신 분들은요, 결과로 빨리 좀 빼내려고 해야 돼요. 게을러 보인다 그랬잖아요. 자꾸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자, 요런 것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수가 많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행이 많다는 거는요, 목이 많으면 시작하는 인간, 화가 많으면 나 스스로를 빛내는 인간, 토 많으면 버티고 관리하고, 금이 많으면 정리하고, 수가 많으면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자꾸 그 사주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거꾸로 써먹으려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게. 잘 써먹으면 능력이거든, 이거는. 네네. 남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행에 대해서 특정 오행에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 예. 영상 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내 사주를 좀 상담 받아보시면서 더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